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이번 건은 조사자가 나가야 해서요. 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순간 어떤 느낌 드세요?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죠. 이건 고객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조사 나온다고 하면 설계사들도 이거 고객님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속으로 같이 긴장하는데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조사가 나오는 건지, 어디까지를 조사하는 건지, 혹시 잘못되면 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건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실제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애매한 케이스도 말씀드릴 거니까 중간에 대충 알겠다 하고 나가시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부분은 내가 꼭 고지해야겠구나,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구나, 기준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애매하다면 그때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편하게 병력만 보내주시면 하나씩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지사항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울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을 받아줄지 말지, 받아준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받을지를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고지사항이라고 부르고, 가입자가 이걸 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는 가입 전에 당신이 어느 정도 위험한 사람인지 보고 보험료를 정한다는 거죠. 차 보험으로 치면 사고 많이 낸 차인지 초보 운전인지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병력이 전혀 없는 분들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사무직보다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은 다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고지사항을 보고 가입 가능 여부 보험료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관상 상법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 사람 가입할 때 뭔가 숨긴 거 없나?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자가 방문하는 건데요. 그런데 고지 의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고지 의무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명확한 예시가 거의 없고요. 청약서에 적힌 짧은 문구만 보고 고객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고객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적어버릴게요 하면서 모든 병력을 싹 다 적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알리지 않아도 될 병력까지 알리면 오히려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필요한 부담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든지 다 말해라도 아니고 웬만하면 숨겨라도 아닙니다. 정확히 고지해야 할 내용만 정확히 고지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요. 키, 몸무게, 직업, 운전 여부 같은 건 고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병력은 늘 항상 헷갈리죠. 솔직히 엊그제 먹은 저녁 메뉴도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10년 전 병원 기록을 기억해서 말한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사항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병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보는 기준에 맞춰서 나도 똑같이 기록을 꺼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검색, 홈페이지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 클릭, 아래에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진료정보 화면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체크, 상병 항목, 민감상병 표시 모두 체크, 대상기간 5년 선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병력은 기본 조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보험 항목까지 체크해야 그 병력이 같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화면에 나오는 병력이 전부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고지하라고 묻는 항목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지사항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상품마다 세부 고지 항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체 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이력이 있다?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기든 치과든 한의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갔다는 건 어딘가 불편해서 갔고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주사, 물리치료, 약 처방 등 어떤 식으로든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확정진단, 치료, 투약 어느 한 가지에는 거의 다 걸리게 됩니다. 또 확정진단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질병 의심소견입니다. 즉 3개월 이내에 병원 방문 이력이 있다면 거의 고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국가건강검진이나 단순 건강검진은 어떨까요? 건강검진만 받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당연히 고지할 게 없겠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던 분이 건강검진 후 수치가 좋지 않아 당뇨 의심, 고혈압 의심 같은 소견을 받은 경우, 유방, 자궁 등에 아무 문제 없다가 초음파에서 양성 종양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이런 건 전부 3개월 이내 의심 소견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검진 결과지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놓고 그냥 안 보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가능하면 3개월 이후로 보험가입을 미루시거나 꼭 지금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검진 결과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방은 받았는데 안 먹었으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은 처방받았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럼 고지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고지 기준에서 말하는 투약은 복용 여부가 아니라 처방 여부입니다. 실제로 약을 못 샀어도, 사놓고 안 드셨어도, 누구한테 줬어도 의사가 이 약 드세요라고 처방을 한 순간 투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아까와 다르게 의사로부터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인데요. 병원 처방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그냥 산 약이든 지인에게 받은 약이든 인터넷 불법 유통을 통해 구한 약이든 이런 약들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주 걸리는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해당된다면 숨기지 말고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가 설계사분들도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검사, 재검사는 1차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합니다. 추가 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로 다시 확인,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검사를 날짜를 달리해서 다시 시행.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었다. 추가 검사에 해당되고요. 혈액 검사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와 며칠 후 공복 상태로 다시 검사를 했다면 재검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치료 목적 없이 단순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결절, 유방의 선종, 자궁 근종 이런 질환들을 진단받고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다. 크기, 개수만 주기적으로 확인하자는 소견으로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는 고지 항목에서 말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 이력 등으로 보험사가 이미 그 병력을 알고 있는 경우 이것도 고지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5년 이내 치료력을 묻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통해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입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면 인정되는 납병동 제도, 응급실 내원 시 입원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그냥 응급실만 다녀왔다고 생각하지만 영수증에는 입원으로 찍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영수증을 보시면 응급실 내원인데도 입원으로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원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영수증에 입원이 찍혀 있으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저는 시술만 받았는데요. 이거 수술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알리르무에서 말하는 수술은 시술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쉽게 말하면 치료 목적으로 생태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면 그게 수술인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대장 용종 제거,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하지 정맥류 레이저 시술, 간단한 배농술, 심지어 치과 신경치료까지 전부 다 수술에 해당됩니다. 신경치료는 근관치료라고도 하는데 신경과 혈관 조직을 치아 뿌리 끝에서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고지할 때는 수술로 봐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신경치료는 수술비 보험금도 안 주면서 왜 수술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는 해당된다. 하지만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어서 보험금만 안 나오는 것. 그래서 고지는 해야 하지만 수술비 보험금이 안 나오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말하는 계속하여는 연속으로 매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일수, 투약 일수를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주간 10번 치료를 받았다면 실제 치료 일수는 10일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됩니다. 즉 일주일 내내 매일 치료받아야 7일 이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5년 동안 같은 원인으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예를 들어 3년 전에 10일 처방, 1년 전에 20일 처방을 받았다면 합쳐서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4년 전 감기로 7일 처방, 2년 전 감기로 14일 처방, 6개월 전 감기로 10일 처방, 총 31일을 처방받았다면 이 경우는 고지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은 원인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성 비염처럼 같은 질환으로 환절기마다 반복적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면 이건 같은 원인으로 인한 계속하여 투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1대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그리고 직장 및 학문 관련 질환은 실비 가입 시에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증 질환들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진단만 받았어도 고지해야 합니다. 저희 찐보험 신보험은 전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보험에 대한 무료 보장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무료 보장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은 주고 해지되는 건가요? 아예 보험금도 안 나오고 해지되나요?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조사가 나와서 고지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무조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혹은 회사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근거로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보험사가 이 암은 고혈압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걸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인과관계나 약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약관 들고 보시기보다는 실제 분쟁, 지급 사례를 많이 본 설계사와 같이 확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은 설계사들도 어려워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보험은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그 순간에 한 번의 성적표가 나오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가입할 때 몇 줄 안 되는 고지 문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천만 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정확히 고지하시고 불필요한 병력까지 다 적어서 스스로 불이익을 만들지 않도록 오늘 내용 꼭 한 번 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병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고지해야 하는지, 가입을 미뤄야 하는지, 이미 가입했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